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3대 지수 정말 꺾일 줄 모르는 기세입니다.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30은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0.59% 오르면서 38,333.45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역시 다시 힘을 내면서 지난주 후반에 세웠던 역대 최고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0.76% 오르면서 4,921.93, 거의 이러다가 곧 5,000선을 뚫을 기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간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1.12% 올랐죠. 15,628.04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리 먼저 가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먼저 함께 보시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금리, 2년물과 10년물 모두 시원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주가는 밀어 올리고 금리는 끌어내린 커다란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1분기의 국채 발행량을 7,60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550억 달러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2분기의 국채 발행량도 2,020억 달러로 제시해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금리를 자꾸만 끌어올리는 주범 중에 하나로는 사실 미국 정부를 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가 빚을 너무 내는 거죠.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더 잘 팔리는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를 더 붙여줘야 하는, 다시 말해서 시장 금리를 밀어올리는 분위기를 미국 정부가 자꾸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간밤에 생각보다 우리가 현금 흐름이 괜찮고 지난해 10월에 얘기했던 것보다 빚을 덜 내도 될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금리 인하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환호했고요. 채권 금리는 방금 보신 것처럼 시원하게 하락,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종목판 가서 개별 종목들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면요. 눈에 띄는 종목이 우측 상단의 아이로봇입니다. 9% 가까이 폭락했죠. 아마존의 대형 인수건이 무산됐는데요. 이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아이로봇. 지난 22년부터 아마존이 이 아이로봇에 대한 인수를 추진해 왔는데 이후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반독점 기준에 걸린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아이로봇은 지금 분위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의 31%에 달하는 인력을 구조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로봇의 주가는 방금 보신 것처럼 폭락했습니다. 핀비즈맵 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맵 함께 보면요. 간밤에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한 만큼 대체로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지난주에 정말 힘들었는데 테슬라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을 발표할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요주들 대부분 초록초록하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꾸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우리 설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나머지 5개 종목은 모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보잉도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43,000달러 선을 2주 만에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들도 함께 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일에 미국 SEC의 현물 ETF 승인 직후에 비트코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때 4만 달러 선도 붕괴됐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여타 기관 투자자들 대신 매입해오던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앞장섰다. 그 이유와 상황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FOMC를 앞두고 다시 4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올해는 금리 인하가 올 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언제, 얼마나, 어떤 속도로 이뤄질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죠. 어쨌든 지금의 금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은 비트코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반감기까지
4월에 예정돼 있으면서 사실상 4월에 돌아올 걸로 보이면서 언제 다시 반등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렸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중동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 공습으로 사망한 미군이 나오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무장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지대의 미군 기지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서 미군 3명이 숨진 겁니다. 미국은 즉각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자국 국민의 사망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전 세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는 보복은 할 거다. 보복은 할 거지만 이번에 니네가 그냥 넘어가야 될걸? 이란과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망한 거에 대한 보복을 미국으로서는 안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의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보복은 하겠지만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이 공격의 배후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미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후에서 조종하진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한번 보시면요. 유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는 1.58% 빠지면서 76.78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는 여전히 $80 위에서 있지만 1.38% 하락하면서 82.4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중국의 개입으로 홍해에서의 지정학적인 위기는 완화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후티를 자제시키라고 이란에 압박하게 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군사활동을 멈추면 유가 압력도 상대적으로 낮춰질 수 있겠죠. 이런 소식들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지금 중동 긴장은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유가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